반복자 패턴에 이어서 이번에는 컴포짓 패턴, 우리말로 합성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컴포짓 패턴은 객체를 트리 구조로 모델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렇게 트리 구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뒤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게임 같은 데서 유니트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이 유니트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와 여러 명의 묶음을 같은 타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컴포짓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하나 있건 책이 10개 있건 이것을 같은 타입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컴포짓 패턴이에요. 그러면 Head First 디자인 패턴에 나오는 예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에서는 다이너와 팬케이크 하우스를 합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카페까지 합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전체 메뉴를 찍어야 되는데 팬케이크 메뉴가 있고 카페 메뉴가 있고 또 객체 마을 식당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부적으로 이 식당 메뉴 중에 일부가 디저트 메뉴가 되는 거예요. 후식 메뉴. 이처럼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요소들이 또다시 여러 개의 이런, 그러니까 얘가 하나이건 여러 개의 그룹이건 같이 묶어서 하나의 타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 아이템이든 메뉴이든 동일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그 응용이 있을 때 메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메뉴에 보면 여기에 보면 또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뉴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런 서브 메뉴가 아닌 실제 우리가 그 자바 FX에서는 메뉴 아이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메뉴 목록은 메뉴 아이템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이런 것들처럼 또다시 서브 메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브 메뉴든 메뉴 아이템이든 하나의 동일한 타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컴포짓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메뉴이건, 그러니까 개별 메뉴이건 메뉴의 목록이건 같이 처리해 준다. 개별 메뉴이든 메뉴들의 목록이든 하나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컴포짓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개별 메뉴 아이템뿐만 아니라 복합 메뉴를 여기서 얘나 똑같이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짓 패턴은 객체를 트리 구조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꼭 트리로 구성을 안 해도 돼요. 이쪽 뭉침 하나 얘를 묶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묶지 않더라도 여기에 여러 명,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는데 마린이 하나만 있을 경우와 여러 마린들을 모아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룹핑 해가지고 처리하나 얘를 처리하나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컴포짓 패턴이다. 객체를 트리 구조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클라이언트가 단말이나 중간 노드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즉
병사 한 명이든 병사 여러 명을 구성된 집합이든 동일하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컴포넌트라는 타입을 통해서 이걸 이용해서 얘도 처리할 수 있고 얘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메소드들은 여기만 필요한 거죠. 여러 개의 병사들을 묶으려면 추가할 수 있어야 되겠고 삭제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 병사들을 묶었을 때 필요하면 요 묶은 거에 요 개별 병사를 접근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한 메소드들이고 리프는 하나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필요하겠죠. 뭐 move 요 병사들을 어디로 이동해라. 찍으면 일로 다 동시에 같이 이동하죠. 한 무리를 찍어서 일로 가게 해도 여러 명을 찍어서 일로 가게 해도 똑같이 move, 뭐 attack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프이면 병사 한 명이면 이 하나만 옮길 것이고 여러 명이면 이 여러 명을 다 옮길 거예요. 공격하라 그러면 병사가 한 명이면 이 혼자 공격할 거고 여러 명이면 동시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메소드들은 여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ISP의 적절한 형태는 아니고 LSP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상속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컴포짓 패턴은 중간 노드와 단말 노드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만 적합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리프였다가 다시 얘가 일로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중간 노드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컴포짓 패턴으로 처리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자료구조 그 반복자 패턴 할 때 BST를 소개했는데 이렇게 노드들을 막 추가하다 보면 이 노드가 현재는 단말인데 여기에 12를 추가하면 얘가 중간 노드가 되죠. 그러면 얘가 리프 노드였다가 컴포짓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컴포짓 패턴으로 처리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가 나온다고 해서 트리 구조? 그러면 객체지야? 그러면 무조건 컴포짓.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까처럼 트리 구조를 우리가 모델링할 때 이런 식으로도 모델링할 수도 있고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개별이나 개별들의 모음이나 이거를 똑같이 취급해서 하나의 코드로 하나의 타입으로 하나의 리모컨으로 개별 요거 하나나 그것들의 모음이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때 우리는 컴포짓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이너 메뉴와 팬케이크, 하우스 메뉴, 카페 메뉴, 거기에 후식 메뉴까지 추가했을 때 그것을 균일되게 하나로 쉽게 모델링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컴포짓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구성하는 거는 메뉴를 구성하는 것은 메뉴 아이템일 수 있고 또 다른 메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컴포짓 패턴을 쓰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컴포짓 패턴을 썼을 때 이렇게 트리로 구성되어 있는 노드들을 방문하면서 뭐 메뉴를 출력한다든지 또는 뭐 채식 메뉴들만 골라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컴포짓 패턴으로 만들어 놓고도 이 컴포짓 패턴에 대한 뭘 제공해야 되냐면
반복자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반복자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BST에 대한 반복자들 한번 자바에서 보여드렸었죠. 그거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이니까 우리가 반복하는 어떤 이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반복해 가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DFS, BFS입니다. 뭐 DFS와 BFS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깊게 설명은 안 드리는데 DFS는 스택을 써서 만드는 그런 반복이고요. 탐색하는 방법이 되겠고 BFS는 큐를 이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FS는 이게 트리의 레벨이라고 하는데 요 순서로 노드들을 방문하게 되겠고 DFS는 한쪽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얘가 더 있으면 쭉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방법으로 탐색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이 컴포짓 패턴에서 반복자를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택을 쓰고 큐를 쓰는 그렇게 이제 그 반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스택이나 큐를 쓰더라도 스택에 뭘 넣냐에 따라서 반복자를 구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드를 큐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큐에다가 노드를 넣습니다. 큐에 노드를 넣는 거예요. 아까 BST에서 보여드렸던 게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자에 이 큐에 반복자를 넣는 거예요. 얘네들은 단말이니까 반복자가 없겠죠. 그런데 A와 얘네들은 반복자가 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보시면 이 중간 노드들은 어레이 리스트, 인터미디어트하고 하는 non 리프는 어레이 리스트로 그 자식 노드들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자식은 단말일 수도 있고 또 중간 노드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제한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레이 리스트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레이 리스트는 선형 자료 구조이고 반복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A를 만나게 되면 이 A 노드를 넣는 것이 아니라 A가 갖고 있는 반복자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복자를 이용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얘를 만나게 되겠고 얘를 처리해요. 그 다음에 B를 만나게 되는데 B를 만나면은 얘는 또 반복자가 있으니까 그 반복자를 스택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복은 아직 안 끝났죠. 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B가 들어갔으니까 스택 탑에는 A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B가 있어요. 그럼 B에 대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B1, B2. 그럼 얘가 빠져나가고 다시 A를 접근하니까 A2를 만나게 되겠고 그 다음에 C를 만나면 C가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C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들을 스택에 넣는 방법이 있고 노드를 넣지 않고 반복자를 넣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반복자를 넣는데 얘네들은 반복자가 없으니까 약간 코드가
균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노드들은 반복자가 있고 어떤 노드들은 반복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뭘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냐면 널 객체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널 객체는 언제 봤었냐면은 명령 패턴에서 널 명령을 썼었죠. 그러면 얘네들은 반복자를 넣는 형태가 되면 널 이터레이터를 여기다가 넣게끔 만들면 돼요. 그러면 A를 만나면 A는 이 네 개를 얘를 만나면 얘의 널 객체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아무것도 안 하겠죠. 추가적으로 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프 노드는 널 이터레이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널 이터레이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통일된 코드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노드를 넣는 것이 아니라 큐에 또는 스택에 반복자를 넣어서 반복자를 만들 때 널 이터레이터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바 코드를 보면 뭐 BFS는 스택에서 Q를 사용하는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별도 설명은 안 드리겠고, 이제 코드를 보면 이제 노드가 있고 인터미디엇, 넌 리프가 있고 리프가 있습니다. 넌 리프들은 이런 자료 구조로 자식들을 유지할 거고 요 세 개의 메소드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게 필요 없죠. 자식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예외를 처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예외를 없애고 그냥 빈 메소드로 해서 혹시 불러줘도 아무런 동작을 안 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외를 처리하는 것은 개발 과정에서 오류를 찾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빈 메소드 쓰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로 처리하다가 얘를 갑자기 이걸로 바꾸려면은 클래스 자체가 바뀌어야 되죠.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어떤 환경에서는 얘가 단말이었다가 갑자기 컴포짓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 이거랑 이 그룹하고는 달라요. 얘를 새로운 노드로 만들면 되는 거죠. 얘를 넌 리프로에다가 집어넣어서 넌 리프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넌 리프로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것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든지 그 노드를 구축해 가면서 바뀌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컴포짓 패턴을 사용할 때 이 반복자를 사용해서 만든 반복자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이 노드들을 다 방문해 가지고 뭔가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반복자를 이용해서 이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개별적으로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여기 만족하는 애들만 리프이고 얘가 체인지되어 있는 애들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자를 이용해 가지고 트리 구조로 모델링된 그 컴포짓 패턴, 컴포짓 패턴을 이용해서 모델링된 것을 탐색을 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찾거나
전체적으로 뭔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반복자를 쓰지 않고 여기 제시는 안 돼 있는데 반복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메소드를 루트에 대해서 실행하면 모든 노드들에게 재기적으로 실행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전혀 만들지 않고 반복자를 이용해서 밖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자바로 된 컴포짓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드라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자식들 그 non-leaf들을 위해서 add, remove, get child를 abstract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number of childs도 기본적으로 0을 주게끔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이제 composite pattern이니까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반복자를 제공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iterable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 이 지금 현재 만드는 이 컴포짓 패턴은 각 노드가 어떤 레이블을 갖고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change라고 하는 어떤 불리한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우리가 모델링하는 단말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요. 단말이든 중간 노드이든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레이블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head change라는 그런 어떤 변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자를 통해서 밖에서 이 만들어진 트리를 접근해 가면서 필요한 어떤 기능을 만들 수도 있고 실제 기능을 자체적으로 이 컴포짓 패턴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스트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와 밖에서 만들어지는 이터레이터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인덴트라고 하는 인덴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런리프를 어떻게 만들었냐? 런리프는 어레이 리스트로 자식들을 유지하게끔 만들었고요. 자식의 수는 얘의 사이즈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add, remove, get child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터레이터를 이제 4가지 종류로 만들었는데 이제 차례차례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리스트는 인덴트를 5개, 공백을 5개 만들어서 자신을 찍고 자기의 자식들은 5개 들어가서 찍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들어간 거를 복귀하게끔 인덴트 값을 복귀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루트로부터 리스트를 부르게 되면 재기적으로 자식들이 쭉쭉쭉쭉 불러지겠죠. 끝까지.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을 불렀는데 이 자식에는 또 자식이 있으면 또 자식이 불러지겠죠. 그래서 루트에 대해서 리스트를 부르게 되면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재기적으로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기능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을 수 있고요. 여기다 넣지 않고 반복자를 통해서 밖에서 반복자를 불러가지고 이 리스트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끔 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af는 이렇게 예외를 처리하게끔 하겠고, list는 그냥 이거의 레이블만 찍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보기 전에 이런 식으로 루트를 만들고 sub1, sub2를 만들고 file1, file2는 어디다 넣었어요? 루트에다 file1은 add하고 뭐 이렇게 add했습니다. 요 add하는 그림은 요거는 요 모습하고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A1, A2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리무브까지 해놨는데 찍어보면 요걸 실행해보면 루트를 찍고 5칸 들어가서 A1 찍고 5칸 들어가서 sub1 찍는데 sub1은 또다시 자식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재기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개가 더 추가돼서 B1, B2 찍고 나와서 A2 찍고 sub2 찍고 이런 식으로 쭉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재기적인 형태니까 sub1의 리스트를 찍으면 또 sub1만 이렇게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포짓 패턴을 만들고 루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non-leaf node에 대해서 뭔가 기능을 구현해 놓은 다음에 루트에 대해서 그 기능을 호출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재기적으로 모든 노드에 적용되게끔 어떤 코드를, 기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복자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반복자를 만들어서 뭔가 기능을 만들어서 모든 노드를 찍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반복자는, 지금 쓰는 이 반복자는 뭐만 찍으냐 하면은 단말 노드들만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경우에는 그 단말들 중에 has changed가 true인 애들만 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file1, file2만 true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false로 되어 있으니까 안 찍게 되겠죠. 그래서 A1과 C1만 여기에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포짓 패턴에 대해서 반복자를 어떻게 만드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설명드릴 때 노드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반복자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집어넣는 방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BFS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노드를, 반복자가 아니라 노드를 집어넣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BFS 이터레이터를 활성화해 놓고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인덴테이션을 안 하는데 차례차례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FS니까 요 순서대로 A, A1, B, A2, C, B1, B2, C1, C2, C3 요 형태대로, 접근한 형태대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2는 리무브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트리 그 반복자 패턴 설명드릴 때 트리하고는 좀 다르게 넥스트는 간단히 돼 있고 has next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구현하는 것보다 DFS처럼 이렇게 has next는 간단히 구현하고 next를 이런 식으로, 원래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터레이터 할 때 봤던 여기서처럼 has next는 있냐 없냐만 보고 증가시키는 것, 다음을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은 보통 next에다가 구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똑같이 구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데
구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또 여기다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Q에다가 그 다음에 방문하기 위한 요소들을 has next에서 넣어놓을 수도 있고 next에서 넣어놓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은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 갖고 설명드리면 생성자에서 스택에다가 그 노드를 넣어주고요. 보통 루트에 대해서 반복을 시작할 테니까 루트 노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has next는 이 스택이 비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방문할 것이. 그리고 next에서는 그 스택에 있는 애를 반환해 주면 되는데 다음 방문을 위해서 노드가 non-leaf이면 그 자식들을 추가해 놓는 거예요. 스택에 추가해 놓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BFS는 여기서 하고 있죠. 근데 이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넥스트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Q나 스택에 노드를 넣지 않고 반복자 자체를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넣게 되면 코드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제 non-leaf에 대해서는 그거를 똑같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non-leaf에다가 leaf 노드에 null iterator를 반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고 null iterator는 이런 식으로 그 beam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beam 메소드인데 has next는 항상 false를 줘요. 그러면은 처음에 불러줬을 때 next가 불러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ull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반복자를 집어넣어서 그 컴포지 패턴에 대한 반복자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루트에 대해서 루트의 그 반복자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첫 번째로 얻게 되는 노드는 루트 노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트 노드는 우리가 이걸 실행해 보면 알겠지만 루트는 안 나타납니다. 루트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자가 이 스택이나 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큐에 있는 반복자 자체가 하나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노드를 집어넣는 건 노드가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 반복자가 이제 큐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반복자가 끝날 때까지 그 반복자는 큐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큐가 empty면 당연히 이제 처리할 게 없는 거고요. 큐가 empty가 아니더라도 큐에 있는 걸 보고 그 큐에 있는 반복자가 뭔가 더 이상 줄 게 있으면 true에서 next로 가면 되고 그게 줄 게 없으면은 그 반복자를 has next에서 제거를 해주고 재기적으로 다시 has next를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next에서는 이제 next를 부른다는 건 has next에서 true를 준 거죠. true를 줬기 때문에 empty는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next를 불러서 그 노드를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노드의 자식 노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노드의 iterator를 자식의 이제 그 큐에 또는 스택에 추가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노드가 단말인 경우에는 null iterator가 추가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null iterator를 추가하지 않겠다. 그러면 DFS처럼 이 노드가 non-leaf일 경우에만 iterator를 추가해 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null iterator를 만드는 이유가 퇴색하게 되죠. 물론 null iterator를 만들어 놓으면 혹시 leaf에 대해서 반복자를 불렀을 때 전혀 반복을 안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노드조차도 반복을 안 하게 돼요. 항상 이 반복자를 이용하는 그 반복자를 큐나 스택에 넣어서 반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드로 시작하게 되면
그 노드 자체는 처리하지 않고 그 노드에 반복자를 넣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노드는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루트가 안 나타난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즉 non-leaf에 대해서만 그 이터레이터를 추가하게 되면은 null 이터레이터는 필요가 없게 되겠고, 만약 그게 non-leaf든 leaf든 상관없이 null 이터레이터를 넥스트에서 추가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면 코드는 간결해지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고, 이때 만약에 내가 반복해서 non-leaf들은 제외하고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요 밑에 있는 코드를 대신 리턴 노드가 아니라 이렇게 대신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non-leaf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코드가 또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데 이제 루트는 방문 안 하고, 그것까지 지웠나?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sub1, sub2는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는 그것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이 반복자를 넣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노드를 넣고 그 노드에 자식들을 넣고 뭐 이런 방법들이 이보다는 요 형태가 가장 깔끔한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요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되면 루트도 다 방문하게 되고 모든 노드들을 주어진 순서대로 방문하겠죠. 그래서 루트도 처리하고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그 non-leaf들은 처리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다른 형태로 또 여기에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구현하든 또 여기다 구현하든 또 복잡해지긴 할 텐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형태로 만들지 또 용도에 따라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형태, 이제 has next는 단순하고 next가 복잡한 형태로 구현하면 되겠고, 이제 null iterator를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드린 코드를 요 코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석을 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예제를 가지고 그 합성 패턴, 컴포즈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술식이 있을 때 이 산술식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애들을 이렇게 트리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트리를 평가해서 우리가 이 식의 결과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을 또는 이 표현식을 이렇게 트리로 바꾸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니까 이렇게 트리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트리로 표현된 것을 계산하는 그 트리로 표현하는 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노드를 트리니까 노드를 만들고 이 노드를 앞에서 봤더니 연산자일 수 있고 피연산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드를 놓고 오퍼레이터, value 이렇게 뭐 이게 뭐 캐릭터 놓은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인트로 갑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 value, left, right 이런 식으로 항상 이진 트리니까 이진 트리의 경우에는 벡터로 자식들을 유지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valuate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evaluate 하면은 재기적으로 불러주겠죠. left evaluate, right evaluate 하면은 또 재기적으로 불러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트리를 구성해서 요 evaluate를 호출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퍼레이터는 얘는 플러스로 곱하기로 해놓고 값이 들어간 애들은 오퍼레이터에다가 요 샵 기호를 넣어서 얘는 연산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넣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값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의미 없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컴포짓 패턴을 배웠으니까 컴포짓 패턴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얘는 이런 피연산자들은 단말 노드로 모델링하고 이런 애들은 중간 노드로 모델링하도록 컴포짓 패턴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노드는 모두 evaluate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value 노드, operator 노드 두 개로 했습니다. 얘가 단말, 얘는 중간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P 노드, VN 노드 이렇게 값들만 가지도록 얘는 더블, operator, left, right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노드가 모든 노드를 노드라는 걸로 균일하게 단말이든 중간 노드이든 다 노드라는 걸로 다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더 깔끔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조건문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더 한 번 더 리팩토링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객체지향에서는 조건문이 나오면은 얘를 다형성으로 이용해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다형성은 isA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hasA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isA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value 노드, operator 노드가 있고 이 operator 노드들은 add 노드, multi 노드, 뭐 subtract 노드 이런 식으로 상속을 해서 만들면 되게 되겠고 여기는 그냥 left evaluate plus right evaluate 조건문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hasA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이제 hasA를 이용하지 않고 operator 노드는 여기에 열거형으로 오퍼레이터를 가지게 되겠고 오퍼레이터에 add와 subtract, multiply, divide가 있어서 여기에 다 연산들을 구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 노드는 얘의 점 evaluate 이거니까 hasA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전략 패턴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략 패턴처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상속을 하지 않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dd 노드, divide 노드, multiply 노드 이렇게
상속을 해서 다양성을 없앴고요. 그러니까 둘 다 그 컴포짓 패턴을 통해서 그 산술식을 나타내는 트리를 평가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calculate 02와 calculate 03은 이제 그 상속과 또 전략 패턴을 이용해서 더 깔끔하게 컴포짓 패턴과 전략 패턴을 결합해서 또 03 같은 경우에는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컴포짓 패턴의 적용에 예, 파일 시스템, 회사 조직도, 레고, 또 게임의 한 유니트와 여러 유니트의 묶음. 그래서 꼭 트리 구조가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단말과 얘가 있을 때 어떤 함수에서 얘를 처리하든 얘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싶으면 컴포짓 패턴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리고 트리 구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컴포짓 패턴을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우리가 트리 구조가 필요할 때 항상 연결 구조처럼 얘가 자식들을 포인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트리 구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진 힙이나 뭐 이런 이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열에서도 얘가 요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을 이용해서도 트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자료 구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리 구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매번 이렇게 포인터 형태로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컴포짓 패턴 요약을 하면 트리 구조가 필요할 때, 컴포넌트 구조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별과 개별들의 묶음을 동일하게 처리하고 싶을 때 컴포짓 패턴을 사용하시면 좋겠다. 단점 변형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